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건, 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유튜버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엔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음주운전 헌터라는 이름처럼 기본적으로 음주운전하는 혐의점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방송에 생중계에 내보내고 추적해서 이제 신고하는 그런 형태의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런 음주 의혹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음주 헌터 유튜버를 피해서 달아나던 차량이 결국은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 유튜버가 그러니까 음주운전 의심자를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또 이동 경로를 뒤쫓으면서 생중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행위 자체는 지금 뭐 법에 저촉되는 게 없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거 자체가 바로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몇 가지 점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협 운전이라는 개념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구체적인 운전의 방식이나 내용 등이 있어서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등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위협 운전으로 또 소위 말하는 특수 협박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단순하게 방송을 하고 있다, 촬영을 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위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으로 보여지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전 행태에 따라 가지고는 그것이 별도의 혐의점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경찰은 지금 이 유튜버를 참고인 신분으로 분류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 운전자, 그러니까 숨진 남성이 음주운전을 한 게 맞는지 그리고 이 사고가 유튜버와 좀 관련이 있는지 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쟁점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망한 그 피해자와 관련돼서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음주 운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인 것처럼 만약에 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협 운전은 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해악의 고지, 즉 협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어떤 혐의점에 대해 가지고 신고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해악의 고지가 될 수가 있고 또 해악의 고지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운전의 형태나 추적의 방식 등을 봤을 때 위협 운전으로 사망하겠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위협 운전으로 인한 사망 같은 경우에는 교통방해 치사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요소들은 엄격하게 판단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그 촬영을 그러니까 한 거잖아요. 생중계를 한 건데 그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얼굴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차량의 번호판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특정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위치 정보나 그런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별도로 또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그거 자체만은 아니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가지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로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노출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유족 측은 음주운전을 한 자체는 큰 잘못이지만 유튜버의 추격이 없었다면 이런 사망 사고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사고 직전에 그 운전자와 유튜버의 차량 간 거리가 한 2km 가량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경찰도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볼까요? 네,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말해서 위협 운전이라고 하려면 그 차량 자체가 위협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근접해서 계속 촬영을 하려고 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한 위협을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면은 위협 운전으로 인한 소위 말하는 특수 협박을 과정에서 교통 방해 과정에서 사망이 이르렀다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가시거리에서 훨씬 벗어나 있는 간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망과 그 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부분들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거리도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 일단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 전반에 있어 가지고 과속을 하거나 그래서 과정에서 위협 운전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네. 자, 이 유튜버를 정말 공익을 위한 그런 제보자, 신고자로 봐야 할지 아니면 또 이 생중계를 통해서 본인이 벌어들인 수익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이득을 위한 사적 제재로 봐야 할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저희 헌법적인 질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사적 제재 자체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고 공적인 절차와 방법론을 통해서 제재하는 것이 맞다라는 헌법적 결단이 내려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야 여러 가지 법적 장치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주장하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들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이런 유튜버 형태의 어떤 사적 제재 논란이 있는 경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이것이 그냥 사적 제재라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한다면은 이런 형태의 이제 고발 자체가 그럼 무조건 직접 제재로 이어지는 거라고 단정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선이겠죠. 이제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적 제재 논란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과정에서 어떤 위법 행위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들을 묻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사적 제재에 나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뛰어넘어 가지고 바로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그 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가령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도와 내용에 대해서 나름의 책임과 심의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유튜브는 이제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물론 공적 심의에는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문제가 있는 계정, 그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플랫폼 그 운영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관련된 운영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적 제재에 대한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